안녕하세요. 오늘 12월 16일 화요일 테슬라 같이 볼 거고요. 자, 테슬라 어제 481달러까지 너무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윗꼬리 달고 쭉 빠졌습니다. 사실 미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좀 흔들리고 있어요. 미장이 이만큼 흔들리면 솔직히 다른 나라 증시는 어떻겠습니까? 오늘 국장하시는 분들 피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자, 무튼 미증시가 굉장히 혼조세인데요. 제가 이번 주 말씀드렸죠. 지뢰밭 천지다. 일단 오늘 화요일 이 발표될 11월 고용지표 셧다운으로 지연된 10월 추정치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11월 고용지표와 목요일 CPI를 앞두고 지금 시장이 큰 베팅을 자제 중이에요. 자, 시장에서는 좀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각오를 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거기다가 셧다운 때문에 통계 수치가 지금 실제 경기 변화를 뒤늦게 따라잡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품질 노이즈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테크 약세가 재점화되고 있어요. 자, 브로드컴이 2020년 이후 최악의 3거래일 급락을 맞고 있고요. 오라클 역시 며칠째 하락이 누적되면서 약 17%, 마이너스 17% 후덜덜한 거죠. 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뭐 크립토, 전 세계 자산 시장이 지금 다 꺼지고 있거든요. 크립토도 급락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역시 86,000달러로 아래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예요. 이런 공포 분위기에서 쉽사리 매수 버튼에 손이 나가기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이 본성에 역행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이렇게 난 거, 어제 테슬라 마찬가지죠. 481달러 찍으니까 일단은 챙기고 보자.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윗꼬리 달면서 좀 빠지고 있는 건데, 그러면 떨어지는 거를 누군가 사줘야 가격 방어가 되죠. 근데 몸을 다들 사리고 있으니까 지금 쭉쭉쭉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테슬라는요, 앞으로 매크로가 뭐 이렇게 난리를 쳐도요, 조금 다르게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오프로드 차량들 생각을 해보면요, 좋은 차량들, 이 오프로드 좋은 차량들이 뭐 비포장 도로든 산길이든 신나게 좀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길이 안 좋아도, 매크로가 안 좋아도 테슬라는 앞으로 2026년에 다가올 자체적인 호재와 모멘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은 매크로가 있어도, 매크로가 장애물처럼 나타나도 어느 정도 밟고 지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어제 바로 테슬라 호재가 뜬 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였죠? 테슬라가 오스틴에서 안전요원 없이 로보택시 운행을 시작했다라는 영상들이 돌아다녔죠. 이거 외에는 특별한 호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테슬라가 어제 왜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급등을 했냐?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옵션 포지션에 큰 변화가 포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수급의 주체에는 이 월가의 고래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주식도요, 자, 누군가 사줘야 가는 거죠. 자, 시장 소외주들은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주 안에서 매매를 하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고래들이 테슬라를 너도 나도 지금 물밑에서 매수하려고 덤벼들고 있고요. 기왕이면 싸게 매수하려고 얘네들도 지금 판을 짜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강하게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큰 돈을 굴리고 있는 월가의 이 눈치 빠른 이 큰손들 입장에서는 지금 중간에 이렇게 짧게 하루하루 매도를 하더라도요, 결국은 계속해서 매수 사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결국은 테슬라 주가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지금 노이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캐시우드에 또 한 번 매도 공시라든지 노이즈들이 뜨고 있는데, 제가 캐시우드 매도에 대해서도 수차례 설명드렸습니다. 아직 많은 물량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테슬라 매도하는 수량들은 정말 극히 적은 단타 물량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번 주 지뢰밭 지나고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또 수익 극대화하는데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또 선물도 하나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선물도 또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옵션 관련해가지고 제가 웬만해서는 구두로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너무 대단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보시라고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테슬라 옵션 자료고요. 자, 이 초록색이 콜옵션입니다. 여기 삐쭉 솟은 거 보이시죠? 자, 500달러. 테슬라 이 500달러에 자, 여기 10만이라고 되어 있죠. 확대를 해볼게요. 자, 여기 10만이죠. 10만. 여기 10만 계약을 얘가 넘었습니다. 이 초록색 라인이. 콜옵션 10만 개 넘게 지금 걸려있죠. 500달러에. 완전히 미쳤죠. 보통은요. 여기 2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은 10,000개, 20,000개 사이에서 얘네가 왔다 갔다 하고요. 조금 많이 걸렸다 싶으면 4만 계약 이렇게 걸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무려 10만 계약이 이렇게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테슬라 주가가 500달러까지 가는 데는 여전히 갈 길이 좀 남아있죠. 한 번에 500달러를 치고 바로 가진 않을 겁니다. 일단 테슬라 주가 460달러를 먼저 지켜줘야 하는 거고요. 다시 차트를 보시면 현재 여기 460달러를 먼저 지켜줘야 됐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460달러에 이 월가의 고래들이 이 해칭의 개념으로 테슬라의 본주를 공격적으로 매수해 놓은 정황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460달러를 테슬라가 지켜준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지만요. 만약에 매크로 오늘 밤 지표 발표되죠. 화요일 지표가 발표되는데 매크로 이슈라든지 뭐 또 다른 어떤 뉴스로 인해서 테슬라 주가가 460달러 이하가 깨진다면 이 고래들이 해칭의 목적으로 테슬라 본주를 매수를 한 건데 이 목적성을 잃게 되기 때문에 해칭을 할 이유가 사라지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칭을 할 필요가 없이 이 주식을 그냥 던져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460달러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오늘 밤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더 정확한 거는 본장 2시간 전 데이터까지 다 취합을 해가지고 또 종합적으로 판단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좀 디테일하게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내가 가격적으로 매수 단가라든지 매매 자료 좀 활용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부분은 다 공유 드리니까요. 아마 도움 되실 겁니다. 세력이 옵션으로 이렇게 치고 받는 가격들이라든지 또는 덤프 물량들이 전부 다 매도가 되고 나서 다시 재매수되는 시점들을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이거를 제가 저번에 모든 분들께 다 공개를 했다가 영상이 한번 삭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작권 위반 이러면서 삭제가 한번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필요하신 분들께만 따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참고하셔가지고 필요하신 분들 자료 받아가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월가의 시선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월가의 보수, 진보 이렇게 있겠죠.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빠지지 않고 지금 다 바뀌고 있어요. 테슬라에 대한 시각들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어제 보수파 중에 하나였던 배런의 평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보수의 대표 같은 아이콘, 이런 보수의 아이콘 같은 것도 본인들의 주장을 180도 바꾸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은 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많이 들어보셨죠? 자, 테슬라 강세론자입니다. 이런 테슬라 강세론자 댄 아이브스가 자, 놀랍죠? 몬스터 이어가 될 거다. 2026년이 몬스터 이어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 이게 테슬라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테슬라가 2026년 중 시장 가치 2조 달러에 도달할 수 있고요. 이 강세 시나리오에서는 연말까지 3조 달러도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아이브스는 특히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기술의 상용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기술들이 테슬라의 향후 성장을 주도할 핵심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웃퍼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웃퍼폼이 뭐예요? 시장 수익률 상회를 할 수 있는 주식이 테슬라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 목표 테슬라 600달러 수준으로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어쨌든 중요한 건요. 테슬라는 이 FSD 엄청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로보택시를 확장해 나가고 있고 이것이 사람들의 생활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비록 주식은요.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라든지 수급, 옵션이라든지 혹은 고래들의 싸움, 혹은 매크로 이슈들 이런 테슬라랑 아무 상관없는 매크로 이슈들 이런 상관관계로 인해서 상승 또는 하락을 이어가고 있지만요. 중장기적으로는 2026년을 시작으로 테슬라의 실적이 턴어라운드에 성공하고 이 흐름이 2028년까지 이어진다면 자, 일론 머스크가 목표하는 첫 번째 마일스톤이라고 할 수 있는 625달러는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솔직히 이 정도는 가뿐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다만 이 과정에서 자, 변동성은 무조건 있을 거기 때문에 과거부터 그래 왔던 것처럼 확실한 찬스가 왔을 때 자, 확실한 찬스가 뭐예요? 이렇게 매크로 이슈로 인해서 확실하게 하락 찬스가 왔을 때 이런 자리 혹은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모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던 것처럼 자,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반도체 기업들이 아주 큰 폭으로 상승한 본질적인 이유는 결국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폭발적인 캐펙스를 기반으로 AI 생태계를 위해서 투자를 해온 건데요. 자, 지금 투자해온 거에 비해서 이제 현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자, 이제 니네가 지속적으로 이 캐펙스를 늘려갈 수 있냐라는 의문을 시장이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이제 정말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은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많고 쌓여있는 현금도 많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할 여력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성장하는 기업들, 이제 막 벤처 캐피탈 이런 애들은요. 돈이 없어요. 투자를 해야 되는데 벌어서 투자를 할 돈도 없고 지금 당장 벌고 있지도 않고 지금 번 것도 없는데 투자를 할 돈도 없겠죠. 자,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 사람 기억나시나요? 자, 이 사람이 제2의 일론 머스크라고 평가를 받았던 루미나의 CEO인 오스틴 러셀이라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2018년도에 했던 말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라이다 없이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계획은 비현실적이다 라고 2018년도에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눈으로 보고 운전하듯 카메라 몇 대만 있으면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일론 머스크 이론은 좀 비현실적이 아닌가. 그 어떤 카메라 시스템도 사람 눈에 근접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혹했죠. 자, 지금 이 오스틴 러셀의 회사 루미나 어떻게 됐죠? 파산했습니다. 자, 포드는 어떤가요? 자, 따끈따끈한 뉴스 오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포드 오늘 195억 달러를 손실 처리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로 후퇴를 했습니다. 자, 반면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로보택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죠. 지금 레거시 자동차 업체들이 하나둘 지금 미래를 포기하고 있어요.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애플조차도요. 사실 이 위대한 회사인 애플조차도 아이폰 출시 이후에 제대로 된 사업 확장을 하지 못하면서 AI 시대에 뒤처지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신규 사업을 육성하는데 보통 10년 이상 걸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실 테슬라가 정말 특이한 회사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업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맡아야 할 자리가 생기고 그 자리들은 먹이 사슬처럼 촘촘히 연결됩니다. 이 사슬을 따라 올라가 보면 결국 그 회사를 오랫동안 이끌어온 핵심 리더 그룹, 사장, 부사장 라인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이 기업의 성공을 만들어 온 중요한 인물들이지만 동시에 변화의 속도를
늦추는 장벽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새로운 사업을 키운다는 거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내고 예산을 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리를 단단하게 잡은 조직을 흔들어야 되고요. 기존의 이해관계와 역할을 깨부숴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미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너무 빠르게 등장하고 하루가 다르게 바뀐다는 거죠. 스타트업이 불과 몇 년 만에 업계를 뒤흔드는 시대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은요, 돌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최고 경영자의 강력한 의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저항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전환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테슬라라는 거죠. 2018년에 모델 3의 양산 지옥을 뚫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킨 뒤 대부분의 기업이라면 여기 사업에 집중해가지고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때 뭘 했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중심 기업으로 변신을 시도를 했습니다. 아직 자율주행이 개화하기도 전에 테슬라는 여기에 투자를 시작을 한 거예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투자를 시작을 한 거죠. 자, 당시는요, 지금처럼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가 와닿은 시대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론이 그때 정말 이런 말들 많이 받았었죠. 미친 과학자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결국은 이 자동차,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이게 다 이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는 놀랍게도 잡음 하나 없이 이 같은 변화를 일궜습니다. 핵심 인력들이 비전을 공유하고 스스로 변화에 동참할 때 조직은 놀라운 속도로 혁신에 혁신을 거듭했다는 거죠. 결국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회사가 살아남는 기준은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행하는 기업은 성장하고요. 머뭇거리거나 1, 2년만 버티자는 생각으로 시간을 끄는 기업은 사라지게 될 거다. 그래서 결론은요. 테슬라가 곧 이들의 점심을 싹쓸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장주에 대한 초창기 투자는요. 그 분야가 성공적으로 개화되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옵티머스라든지 FSD가 개화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 2차 랠리, 말도 안 되는 주가 수익률을 보여주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새로운 분야를 열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새로운 분야를 열 수 있는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집중해 주세요. 자, 현재 주식시장은요, 이렇게 꿈과 희망에 돈이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휴머노이드, 그리고 AI, 그리고 이거는 초전도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FSD, 이렇게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명, 시대를 바꾸는 기술들, 그리고 이 기술이 현실화가 되는 과정에서 200%, 300%막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뭐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이런 1000%, 텐베거 종목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이런 종목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테슬라 이후를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테슬라 이후에 다음 텐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미리 선점해서 깔아둔다면 큰 수익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남들보다 두 발짝 빠를 필요도 없습니다. 한 발짝만 빠르면 되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다음 섹터는 무엇이냐? 바로 양자 컴퓨팅 분야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게 코넬 대학에서 낸 논문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다음 산업혁명의 엔진이다. 자, 직설적으로 규명하고 있고요. 학술적으로 이렇게 언급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자, 여기 엔비디아 CEO인 젠슨 왕이 여기서 뉴 인더스트리얼 이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산업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는 이 월가에 아직 싼 기업들, 보석 같은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발굴하는 저평가, 이 발굴하는 리서치 회사인데요. 여기서 발간한 보고서, 다음
도약은 양자 섹터와 함께한다 라는 보고서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양자 섹터가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새로운 시장은 무려 한화로 1200조 시장이 새로 열린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없던 게 돼서 새로운 게 창조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되면요. 여기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회가 생기냐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양자 컴퓨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들썩이고 있는 상태고요. 대장주로 알려진 아이온큐라는 종목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다시피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에 올랐냐면요. 3달러에서 가장 최근에 84달러까지 올랐다라는 거죠. 그럼 대충 계산해도 3달러에서 84달러 갔으니까 30배 가까이 오른 주식이죠. 자, 놀랍게도 이 아이온큐의 성장 여력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장주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이온큐 눌림 매수 이 전략 접근을 하셔도 무방해요. 하지만 제가 아이온큐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설명 길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오른 거 말고 완전히 바닥에서 자,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골라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급등락이 심한 종목도 아닙니다. 테슬라나 아이온큐 같은 대장주는요.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가도 많이 비싸요. 하지만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이런 숨은 종목은요. 불이 붙는 순간 훨씬 더 큰 폭발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양자 컴퓨터 관련주고요. 기술 굉장히 탄탄한 종목입니다. 이 기술력이 본격적으로 부각받기 시작하면 주가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고 이렇게 아이온큐처럼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움직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바로 돈의 흐름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건데요. 자, 월가의 비밀스러운 헤지 펀드들. 자, 유명하지 않지만은 알짜배기, 돈이 진짜 많은 헤지 펀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특정 종목에 조용히 매집을 시작한 이후에 미국 SEC 공시와 블랙록 내부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문장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기관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뉴스에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고래는 개미들과 수익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순간부터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그 급등한 거 눈으로 확인 이후에 매수 버튼을 누르셔도 돼요. 그때도 수익 납니다. 하지만 그때 매수를 하면요. 변동성이 심해져요. 이런 변동성의 파도를 일반인들은 좀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아이온큐 3달러 시절 굉장히 조용하죠. 이 시절처럼 조용할 때 같이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미국장 새로운 기회의 장입니다. 상한가 제한도 없고요. 하루에도 100%, 200% 터지기도 하는 장이죠.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만 있으면 우리가 미리 선점해 놓은 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크게 오를 거고요. 그럼 여기서 수익이 나면 어떻게 돼요? 안전자산에 재투자하시거나 복리로 여러분들 누적 수익 쌓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을 알게 되고 설사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를 종목을 공부를 해보고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 큰 경험이자 바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수익 보는 사람들은요. 늘 수익 보고 있습니다. 안 좋은 장에서도 수익을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놓치고 사는데요. 이번에는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회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으니까 구독자분들은 저를 믿고 좀 따라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알람 받거나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면요. 새 창이 뜨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새 창이 뜨게 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복 선택 가능하니까 체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혜택 3가지 이렇게 넣어놨죠. 그리고 제가 영상을 통해서
테슬라 핵심 내용들, 영상을 통해서 다 못 담은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요. 받으실 번호는 여기다가 써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받아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 제가 다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정말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대응 잘 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오히려 더 많이 챙겨가시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테슬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